XSFM입니다. I, D, W, K 올여름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가장 밀착한 시사 이슈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첫 번째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의 생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흔히들 지구의 가장 심각한 피부병이라고 하죠. 인간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인간들은 나라를 만들어서 사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물들은 다양한 형태의 짝짓기를 합니다. 하다 안 되면 혼자도 열심히 하고 다른 종을 괴롭히는 동물들도 많이 있고 네이처는 다양한 것 같아요. 인간도 그럴 텐데 인간이 꼭 이성하고만 살게 돼 있는 게 법이다. 라고 했던 이제까지 인간의 역사를 뒤집은 나라가 세계에 21가 있습니다. 네. 원래 20개 나라였는데 네. 지난주부로 21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2000년대 들어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예. 미국의 21세기 민주당 행정부가 다양한 실정을 저지르긴 했습니다만 네. 보통 행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큰 업적 몇 가지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네. 큰 업적 몇 가지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국민의 정부는 의료제도 개혁 네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한게임국으로 만들어 놓은 공로 예. 인터넷 인프라 이야기죠. 당시 용어로는 초고속 인터넷. 그렇습니다. 예. 모민정부는 세계화. 그건 실패했잖아요. 이거. 세계화. 세계화. 제주도를 국제 강간도시로. 예. 네. 세계화했죠. 불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에 IMF가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 것들로 기억에 남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의 후반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네. 긍정적인 것들을 참 많이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한국말로 말하는데 당초에 이해할 수 없는 서사로 인해서 매우 유명해진 시인 이상 이후에 가장 해석하기 힘든 인물 네.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 네. 네. 이분은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정가를 시끄럽게 했던 국회와 청와대 간의 대결 구도로 인해서 여실히 자신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내가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글쟁이들을 많이 보아야 하는 게 이제 시사 프로듀서의 일이다 보니 글 쓰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뵙게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가 글을 써보면서 고민하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글을 쓰는 소재를 자기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열정에 준하는 높은 관심도가 필요해요. 그게 있으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고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행보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으면 나 말 잘할 수 있다. 따라서 집권 이후 이번 유승민 사태가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가장 신나는 일이다. 그 정도 수준을 말을 잘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아니 근데 일단 기대치를 낮출 수 있는. 그 회의 때 말씀하신 거 얘기 있게 쭉 들어보죠. 네. 그러면 비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아요. 평상시에 비해서. 비문의 비율은 사실 비슷해요. 그런데 아니, 많이 나죠. 그 내용의 맥락이 이어지는 것은 훌륭하죠. 네, 맞아요. 네. 할 말이 정확히 있으니까 문장을 못 끝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네. 도대체 누가 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명료한 게 없거든요. 네. 마치 그 신비주의 힌두교 구루의 어떤 마음속을 거니는 듯한 그런 문장을 구사하시는데 네. 적어도 이번엔 비문이어도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 수 있죠. 정확히 알 수 있다. 누가 어떤 관점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정확히 드러나죠.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 해석이 맞을지 모릅니다. 뭐죠? 제가 요즘에 그 박근혜어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즘 한국에서 뜨는 학문 분야죠. 네. 그 페북에 최근에 성과를 이제 올려놓은 적도 있고. 박근희 씨, 랭귀지. GH 링기스틱스. 그렇죠. 예. 유승민 그 원내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했던 그 순간. 네. 을 제외하고 그 다음번에는 또 원래대로 돌아갔거든요. 메르스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네, 뭐 바로 다음 번쯤 나온 문장을 제가 이제 번역하느라고 심혈을 기울였던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바로 바이링규얼. 그 유승민 상황을 국무회의에서 딱 연설한 게 이제 신문에 거의 전문이 그대로 보도되면서 제가 그걸 딱 보고 네. 아 이것도 진짜 어떤 참모가 써였을 텐데 이렇게 글을 못 쓰는 사람을 참모로 놔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직후에 나온 보도가 아 이건 참모가 쓴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썼다. 네. 보도가 나왔어요 실제로.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 거의 참여정부 이후 최초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대통령이 자기가 쓴 원고를 읽는 거. 이게 어떤 참모가 써줬는지 참 고용해서는 안 될 참모다라는 느낌이 들던 그 느낌이 네. 본인이 직접 썼다는 얘기 들은 순간 네. 어떤 대통령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 쓸 수 있는가 이렇게나 글을 잘 쓰다니. 글을 이렇게 명확하게 쓰다니 아, 그런 느낌이 들었죠. 아,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문 천지입니다. 네. 참모가 만약에 그렇게 그런 글 썼으면 잘려야 돼요. 네. 근데 본인이 썼다 하니까 감탄스러운 거죠. 어쨌든 간에 뜻이 전달이 되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 퀴어 축제 예.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전 이 퀴어 축제와 음. 반 퀴어 축제가 있었죠. 반 퀴어 축제. 그렇습니다. 반 퀴어 축제가 있었죠. 네. 전 이 사태를 이렇게 봅니다. 예.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국내 친미 세력, 네. 6.25의 은공을 잊지 않은 그 결초보온의 애국 세력, 네. 이들의 관제 시위와 예. 여기에 맞서는 감히 천조국의 위험에 맞서는 반미 세력, 네. 응당 종북이겠죠. 그렇죠. 이런 그 동성애자 인권에 있어서 북한과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하는 이런 세력의 충돌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군사 활동할 때 하시던 네. 북을 두들기며.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북을 두들기던 그 일부 세력이 네네. 반미 세력이 네. 바로 얼마 전에 네. 그 미국 대사의 쾌유를 빌기 위해서 똑같은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알고 보면 이제 미국 대사의 개인적 팬클럽이다. 미국 대사의 개인적 팬클럽인데 종북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전 양면 전술. 네.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발레를 구사했는데 네. 음악을 차이콥스키를 썼다. 그렇죠. 동성애자였던 차이콥스키. 네. 이게 한참 또 화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예. 잡담이 길었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유현수가 앉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용 상임수석이 앉아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글을 잘 쓰려면요. 관심이 많아야 돼요. 세상 여기저기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세상 만사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그거 어떻게 표현할까? 관심종자. 그건 다른 뜻이잖아. 알아요. 근데 뜻은 맞아요, 대충. 프로지라퍼? 네. 물뚝 관종 상인고문. 교수도 앉아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나오고 말았습니다. 예. 네. 열정이 있고 열의가 있고 성의가 있으면 글을 잘 쓴다라는 것은 최근 여러 번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들을 통해서 느꼈죠. 그리고 연설 잘해요. 저희들은 비문의 신천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어딘가에서 네. 오늘도 어김없이 녹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혹시 그 미국 팟캐스트 뭐요? WTF라는 팟캐스트에 오바마 대통령 나온 거 아세요? 그래요? 네. 그래요? WTF에? 개그맨 뭐시더라? 그 개그맨 양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WTF가 뭐의 약자입니까? 월드 트레이드 파운데이션. What the flower. 네. What the fine. What the fine. 네, 이런 건데. 이런 벌금이.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서도 이렇게 들어보면서. 저기 우리 대통령이 우리 팟캐스트에 만약에 나오신다면. 네. 어떤 방송이 될까? 저렇게 기탄 없이 대통령과. 위험합니다. 네, 정말. 네, 편집하다가 누가 쓰러져 죽어요. 다양한 말도 안 되는 게스트를 말을 잘하도록 열심히 3년 동안 해봤는데 성형 수술에 가까운 편집을 해왔지만 죽어도 자신이 없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음절 단위로 끓는 다음에 네. 재구성을 해야 돼. 안드로이드를 쓰듯이 그걸 하나를 재구성해서. 지난주에 우리 마사오 시사만평가의 방송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 거의 비틀주스예요. 되게 여러 가지의 이제 폐허 속에서 여러 부위를 얽어다가 자네를 만들어 놓은 좀비였어요. 지난주 방송은. 자네를 막 이렇게 꼬매서. 프랑켄캐스트 이런 거. 네. 이번 주에는 저 그거 진짜 들어보고 놀랐어요. 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물뚝 관종 상인고문께서 최근에 가장 관심이 있으셨던 분야를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셨고 심지어 2년 전부터. 네. 내일 이 시간에는 이슬람 유산 덕질기가요 이어지는데 우리 이슬람 연구가께서 한 주일 내내 이 원고밖에 안 썼다는
예. 그러면서 막 뭐 우울증이 와서 원고가 쓰기 싫다는 둥 막 이런 소리 하면서. 네. 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시작하죠. 2015년 7월 첫 번째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 스테픈 울프 제뉴인 레더, 왕초보의 무한실내 컴스테이션,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나에게 선물하는 저녁, 한우 박스, 총알도 못 뚫는 아마스 방탄필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 200km 이상을 운전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정해진 사양의 PC를 판매한다는 건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사용자층을 예상해 최선의 가격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부품을 골라드리는 큐레이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재고 밀어내기는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요. 컴스테이션이 하면 다릅니다. 기초 사무용 PC가 29만 6천원, 탄탄한 기본 사양의 게이밍 PC가 70만 3천원, 옵션도 원하시는 대로 바꾸고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011-892-556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 후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1599-1599에 전화만 주세요. 대리운전 1599-1599. 어젯밤에 스마트폰 게임을 좀 오래 했나? 눈이 피곤하네.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 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 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광고와 생활. 총기 사고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스마트폰을 지켜주는 목숨은 몰라도 아마스 방탄필름이 46회 이후 658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일단 반가웠던 게 군대 갔다 왔나? 저 기간도 딱 대충 맞네요. 네. 일단 반가웠던 게 안 망했다. 이거 네. 어떻게 살아있어? 이게 46회면은요. 신인류 연대기 끝 무렵이고요. 45회까지는 우리 홍 연구가의 마지막 출연작인 의미가 있네요. 게임 문화의 ing해가 끝났었어요. 그때였군요. 실로 선사시대 때 있던 기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스 방탄필름. 참 우리가 오래 했네요. 네. 근데 이제 이 광고에 맞춰서 이론을 생각을 해보면요. 총이 날아올 때 그 궤적을 예측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영화 있었는데? 내가 박병호 선수다. 어떻게 떨어질지 정확히 안다. 네네. 그러면은 몸을 피하는 대신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총알 날아오는 것을 들이대면 목숨도 구하고 폰도 짱짱하다. 뒷주머니에 넣어두면 이렇게 엉덩이를 가져야 되면 보다 안전할 수 있다. 엉덩이를 향해 쏘면 이길 수 있다. 근데 이 방탄필름을 스마트폰에 붙이면은 그리고 총알을 맞으면은 방탄필름만 멀쩡하고 스마트폰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제일 중요한 영업 비밀이잖아요. 진짜 방탄은 아니다라는 거. 진짜 총을 쏘면 안 된다는 거? 필름만 멀쩡하다. 네. 그래서 이제 레토릭을 잘 써야죠. 필름은 분명히 멀쩡하다. 강력하네요. 필름은 분명히 멀쩡하다. 물론 이게 진짜 방탄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탄종에 따라서 할로우 포인트라거나 탄종과 총기에 따라서는 대구경이라거나 저기 그런 거 있잖아요. 대전차용 철갑탄 이런 거. 그런 건 안 되고 일반 대전차용 철갑탄. 몇 구경 이하의 탄종, 몇 줄 이하 에너지가 나오는 탄종에 납탄에 하나인다, 이런 식의 약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전투에서 쓰이는 탄 중에서 가장 관통력이 센 게 아마 그 열화 우라늄 탄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용되면서 이제 방사능 오염을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아마스더러. 혼꾸녕을 내놓겠습니다. 약관을 수정하라. 당신들이 열화 우라늄탄도 막을 수 있단 말이냐. 시중에 있는 우리나라 시중에는 없지만 전 세계 시중에 어디 무기상이라도 만나가지고 모든 총알을 다 테스트해라. 방탄이 되는 탄종을 정확하게 연기하는 게 스펙에 명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총을 맞은 사용자가 필름이 뚫렸다. 면서 소송을 냈을 때 그렇습니다. 대처할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시키겠습니다.
시사 해설. 그렇게는 알기 싫다. 이 물뚝 쿼터는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면 물뚝님이 이제 한 달에 2주는 나오시니까. 물뚝 하프죠, 이제. 예. 아, 근데 정교하게 얘기하자면. 뭐요? 저희가 일주일에 2편씩 하지 않습니까? 네. 아, 8분의 2는 되니까 물뚝 쿼터다. 2번 나오면 쿼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죠? 세상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이미 확보해놓은 자기 지분에도 여전히 관심이 많으시고. 물뚝 쿼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지난 한 주를 유승민이라는 이름이 다 덮어버리는 바람에 이게 무슨 아시안게임 탁구 결승도 아니고 말이죠. 유승민이라는 이름이 다 덮어버리는 바람에 상대적인 반사이익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데 유승민 대 박근혜의 구도에서 살아남은 뉴스는 아까 이용이 얘기해준 친미 대 종북의 대결. 예. 예. 친미 관제 시위대. 친미 관제 시위. 아, 친미 6색깔 무지개 관제 시위. 네네. 그게 네. 실제로 친미 관제 시위가 맞는 게 네. 미국 대사까지 친히 와서 축하를 해주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예. 초청을 받지 않은 미국 대사가 시간을 내서 왔다. 실제로 왔다. 친미 대사 관제. 대사 관제 시위. 아, 대사가 조작한 거예요, 그 시위를? 아, 어쩐지 대사관 바로 옆에서 하더라. 그러니까. 아니, 그거 그냥 광화문이지. 대사관이 광화문에 놓여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그 옆에는. 과연 우연일까? 아니, 올레 KT 본사하고 교보생명 본사는 어떻게. KT도 관련이 있었어. 교보생명. 좌시할 수 없네, 이거. 자, 그 문제 빼고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들이 덮여버렸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야당의 입장에선 좀 즐거운 한 주였습니다. 그런 면이 있죠. 예. 천정배, 우리, 천재. 천정배 의원의, 그래서 천신가. 돌출적인 신당 발언, 신당 영업, 그리고 이종걸 의원의 삐짐 등의 문제들이 다행히 표면 위로 전혀 안 떠올랐어요. 그건 종편을 안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아, 황금 펀치를 봐야 돼? 네, TV조선에서. 그 TV 북조선의 프로그램 이름들은 다 황금 붙어 있더라. 저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면서. 네. 그 장인어른이 예. 그 TV 보시는 걸 구경했거든요. 거의 한 2-3시간? 늘 계속 천정배 의원을 까요? 아니면 이종걸 의원을 까요? 이종걸 의원 갔다가 문재 의원 갔다가. 예. 그러니까요. 저의 유일한 신락 같은 희망이라니까요. 채널A하고 네. TV 북조선이 네.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을 보여주고 계속 야당 사람들만 얼굴을 보여줘요. 대통령, 야당 사람들. 대통령, 야당 사람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트래디셔널한 언론의 시각으로 보잖아요. 간단히만 생각하면 이건 야당을 위한 홍보 시스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일하게 희망을 걸고 있는 거죠. 이게 틀면 문재인이구나, 요새는. 예, 틀면 박원순이고. 네.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찍어준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왜냐면 TV조선에서 제일 많이 봤거든. 이러면서. 종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차기 권력에 벌써부터 엎드리고 있는 건가? 여간에 종편을 들여다봐도, 그냥 뉴스 채널들을 들여다봐도 말입니다. 예. 우리 실생활에 가장 가까운 시사 이슈. 저희가 오늘 다룰 이 얘기는, 한 1분 나옵니까? 다 합해서 하루에 1분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기사가 몇 개 나온 게 다행이죠. 네. 예.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아닌 줄 알고. 네.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닌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살다 말고 warning.or.kr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예. 그 정도면 낫죠. 갑자기 경찰이나 검찰에서 편지가 옵니다. 나오라고. 진짜요? 예. 가보면 한 500만 원 벌금 맞고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진짜요? 예. 네, 그런 일도 많죠. 많아요. 네. 미디어 통제의 신천지에서. 그러니까요. 예. 오늘의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릴 법합니다. 사실 유승민, 뭔 상관입니까, 우리하고. 그러고 보니까 유승민이 진짜 탁구 선수 이름이었네요. 네. 왜 이렇게 낯이 익은가 했었어, 나는. 예. 유승민이 우리와 뭔 상관이냐. 우리와 진짜 상관 있는 건 무엇이냐. 예. 예. 박근혜하고 유승민이 싸워서 누가 이기든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네. 지금 유승민이 약간 이기는 것 같죠?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전 대통령이 이긴다. 유승민이 살아남았잖아, 그래도. 진짜요? 예.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세요? 지역? 물뚱님이 또 틀리느니 내가 희생한다. 오케이, 네. 오케이. 예.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배신자 물러나라 뭐 이런 거 하는 거 신기하더라. 대통령이 이길 거예요. 뭐, 두봅시다. 네. 어떻게 될지. 예.
제가 준비해온 내용의 가장 앞부분에 그 도입부에 있던 이야기를 이미 우리는 많이 나눴습니다. 네. 그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에 대한 판결을 내려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이 기대되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두 가지 큰 판결을 내렸는데 하나가 오바마의 그 메디케어 네. 의료 보장 시스템이고 네. 그거 합헌이다. 네. 해라. 오바마가 살아난 거죠 완전히. 네. 오바마가 예. 미국의 김대중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갑자기 위상이 네. 확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 결혼에 대한 판결은 이게 뭐 동성 결혼이 합헌이다 뭐 이렇게 판결을 낸 게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각 주별로 있던 이제 하급 법원, 고등 법원이죠. 거기에서 주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동성애자들의 결혼 신고, 혼인 신고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판결을 했던 것을 연방 대법원이 번복한 겁니다. 정확한 주제는 이건 것 같던데요. 예. 이걸 이제 주정부나 연방 정부가 이런 결혼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그렇죠, 그거죠. 예, 당신들이 간섭할 일이 미국의 아니다. 예. 결혼이라는 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걸 정부가 주정부가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못하게 할 수 없다. 네. 신고 받아줘라. 그 무슨 이유에서든 막을 수 없다. 그 내용이 그 판결문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네. 정말 멋있게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번역을 해봤죠. 짧습니다. 사랑,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에 관한 가장 높은 이상을 실현하는 결합이라는 점에서 결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최상급이죠. 결혼이 제일 중요하다.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은 원래의 각자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된다. 이 건에 관한 몇몇 진정인들이 보여주듯 결혼은 심지어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을 실현하는 일이다. 이들이 결혼의 이상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정말로 존중하며 그들 스스로 결혼을 통해 완성되길 원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인 결혼으로부터 격리되어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법 앞에 동등한 존엄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헌법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에 식스 서킷 연방고등법원의 판정을 번복하는 바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제 이건 관례적인 표현이죠. It is so ordered. 이거를 번역할 수가 없어요. 느낌은 저런 거죠.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 임금님께서 어명이 이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뭐 이런 뜻이죠. 아니면 뭐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명령한다. 뭐 이런 뜻이니까. 네네. 진짜 멋있어요. 문장이.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 권력의 크기와 그것에 맞게 굉장히 추상적이면서 인류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 그 가치를 보호하는 입장. 그리고 미국의 모든 국민의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해야 된다라고 써있는 헌법에 입각해서 내리는 판결. 모든 게 다 섞여 있죠. 이렇게 미국 그 연방 대법원의 노인분들께서 네 이렇게 이제 돋보기를 쓰고 네. 미국은 그 판결할 때 가발 같은 거 안 쓰죠. 영국만 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가오가 서는 판결을 내리는 동안 거의 비슷한 시점에 우리의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판결을 하나 내립니다. 이걸 비슷하다고? 비슷합니까? 근데 그 생김새는요 비슷해요. 기능이 좀 특이한데요. 예, 그러니까 현행 아청법이라 하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오늘의 소재입니다. 아니 이게 제목은 심각하고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 어떤 형태로든 존재는 해야 하는 법인데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이 아청함은 왜 이런 어감을 얻게 되었느냐. 난처하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한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라고 들어온 그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이거 위헌 아니고 합헌이다. 괜찮다. 이 위헌 심판은 누가 청구한 거냐면 일반인들이 청구하거나 뭐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청구한 게 아닙니다. 네. 2013년 5월 달에 서울 북부지법이 신청한 게 한 건이 있고 2013년 같은 해 8월에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같은 법안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판사들이 제청한 거예요. 판사들이 이 문제로 이 아청법에 의거해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법의 조항이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는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판단을 잠깐 보류해 놓고 위헌 심판을 청구한 거죠. 판사들이. 네. 그때 이제 양측 법원이 위헌 심판을 제청한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되겠죠. 서울 북부지법에서는 이 조항, 즉 아청법 2조 5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가상의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은교 판사가 직접 언급을 한 겁니다. 은교 역시 음란물. 여기서의 음란물은 아청법상의 음란물입니다. 네네네. 일반 정보통신법상의 음란물하고는 또 달라요 기준이.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식 법적 표현으로 하자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겁니다. 그 이용이란 말이 들어가 있네요.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음란물이에요? 아니면 아동 아니죠. 청소년의 네. 인력을 동원한 그렇죠.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서 만든 거니까 인력을 동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의미예요. 네네. 그러니까 은교 역시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벗어난다. 이 조항이 틀렸다. 너무 상식적인데. 네, 그렇죠. 수원지법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같게 보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면서 위헌 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네. 양쪽 지방법원의 판사들이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흘렀죠. 2013년에 제기된 거니까. 중요 포인트입니다. 과잉 금지의 원칙. 예,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겼다. 법이 오버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 오늘날에 와서 이게 뜻밖에도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게 말이죠. 결론을 미리 알려드리면은요. 이번 주의 분위기가 분위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문화는 웬만하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있어서 인권만 침해 안 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문화를 항유하다가 인권을 어떻게 하면 침해할까를 생각해서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법의 할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근데 지금부터 저희가 드릴 말씀이 과연 법이 끼어들어야 될 부분이냐 결론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혹은 이제 전 지구상에 계신 모든 미연시 동호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현재 이 상황은 호헌입니다. 지금 호헌 철폐를 외치면서 거리에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호헌 철폐를. 네. 호헌 철폐. 개헌하자 이렇게 나와야죠. 네. 사실 헌법은 별 문제 없어요. 이거는. 헌법은 필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화날 문제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청법 현재 법조항은 분명히 우리 현행 헌법에도 위배되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주장하니까. 호아청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런 건 헌법이라도 뜯어고쳐라. 헌재한테 다시 재심을 청구하거나. 네.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 거죠.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것은 근데 일단 그럼 호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헌재가 좋아하는 건 뭐길래 저러나. 일단 은교를 재미없게 봤나 보네요. 이 대법관. 아, 은교 보고 화가 났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느냐. 그냥 대법관들이 영화 보고 재미없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거죠. 네. 원인이 뭘까? 왜 그럴까라는 게 궁금해지는 거죠. 일단 헌재는 그것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현재의 법조항을 가지고서도 판사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 차이점을. 그러니까 여기 법조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몽땅 다 음란물이 되는 게 아니고 판사들이 판단해라. 판사가 그때그때 알아서 해도 되는 문제다. 예, 뭐 그럴 수 있는 문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9명의 재판관 중에서 4명은 확실하게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위헌 의견을 낸 거죠. 네. 5대4로 졌네요. 클로즈 게임이네요. 예. 네. 사실은 미국의 동성결혼 그 판결도 5대4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게 법적으로 좀 논란이 있죠. 이렇게 홀수일 때, 법관의 수가 홀수일 때 9명이잖아요? 근데 9명에서 5명의 찬성을 얻은 게, 과연 이게 어떤 국가적인 헌법이나 이런 걸 결정지을 정도로 결정적인 숫자인가. 과반이 넘는다고는 하지만,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합니다. 다수결의 한계죠. 네. 어쩔 수가 없죠. 네. 예. 그 논란은, 그럼 10명으로 늘려서 5대5일 땐 무슨 수로 정하느냐라는 반문으로 아직까지는 막아도 됩니다. 아, 실제로 짝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예, 짝수인 네, 맞아요. 네. 네. 예를 들어 개헌 같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이런 제도도 있긴 하죠. 네. 다수가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걸 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네. 아니, 무슨 그네체를 번역한 거랑 같은 레토릭이네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제가 요즘에 그 근혜어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네네. 최초로 이야기되어야 할 것은 역시 콘텐츠 문제입니다. 콘텐츠에 따른 저작권. 네. 예. 사람들은 끊임없이 콘텐츠를 생산을 하죠. 이건 사람의 본질입니다. 네. 뭐 예술이건 문화, 학문, 과학기술 모든 분야에서 콘텐츠는 오늘 하루도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죠. 네. 이게 인간이란 동물의 한 종특일 수도 있어요. 이 종특을 활용하여 이제 마르지 않는 샘물로 공짜로 퍼다가 돈을 버는 피키캐스트 같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 이용 닮아가. 계속 하고 싶은 몇 가지 주제에. 근데 엄청 집착해.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어딘가 한 군데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자신의 어떤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주제가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난 2012년 5월에 물뚱님 만나고서 막 30분에 한 번씩 낚시 얘기하는 거 보고 되게 비웃었거든. 어느샌가 닮아가.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누군가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누군가는 그 콘텐츠를 소비를 합니다. 소비한다는 건 즉 감상을 한다는 뜻이죠. 예. 뭐 읽거나 보거나 듣거나.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는 규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과정에서 누군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거죠. 네. 제일 처음 나온 것은 저작권법입니다. 네. 누군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만들었다. 그럼 그 사람한테 그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주자. 라는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죠. 너무 지당하고. 저희가 이제 신일연대 같은 데서 많이 얘기했던 GNU의 GPL. 네. 이것도 사실은 최초 저작권자의 권리에 입각한 주장입니다. 즉 저작권법이 상업적으로만 지켜질 필요는 없죠. 그 사람들은 그 최초 저작권자의 권리에 입각해서 내가 만든 콘텐츠는 네가 가져다 쓰는 거 다 좋은데 네가 이걸 가공해서 돈 받고 팔지 말아라. 라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역시 최초 저작자의 권리를 바닥에 깔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저작권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GPL이. 권리가 돈으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돈 말고 명예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으니까. 네. 누군가 콘텐츠를 만들면 그건 저작자의 소유고 저작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유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대사회의 기본적인 상식에 속합니다. 그걸로 저작자가 뭘 원하든지 간에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반대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없는가. 소비자들도 역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내 마음대로 골라서 볼 권리가 있고 자기가 보기 싫은 걸 억지로 볼 필요는 없는 권리도 있고 보기 싫은 거 안 볼 권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다양한 권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소비자들의 권리도 저작자의 본질적인 권리, 그 사람이 만든 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보여줄래? 라는 것은 저작권자가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고, 네. 동의하면 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뭐. 저작자가 기묘하게 차별적인 조건을 달았다. 내가 쓴 책을 한국에 사는 김씨들만 보지 마라. 딴 사람 다 봐도 되는데. 뭐 이런 조건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이 그걸 세세하게 한번 지켜봐야지. 예, 그러니까 그건 복잡해지죠. 그 김씨 독서 금지법 특별 개도 기간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동네를 이잡듯이 뒤지면서 이거 들고만 있어서 읽었어. 과징금 매기고 과징금 좋아하잖아 요새. 네. 과태료. 그런 복잡한 상황은 상식적으로 생기지 않겠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와 유사하게 디테일로 들어가면서 논란거리를 많이 양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해결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당연한 그 저작권의 논리조차도 한 1,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전혀 안 지켜졌었어요. 제 추억에 의하면 80년대에 물리학 원서들. 네. 청계천 그 헌책방에 가서 주로 많이 샀는데. 전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냥 예, 뭐 필사본 같은 것도 있고 누가 만드는지 알 수 없는 번역본도 많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원서를 그대로 카피한 복제본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게 2,000원, 3,000원이었어요. 심지어 그게 종로서적이나 교보에서도 그런 걸 팔았어요. 복제본을. 진짜 그런 서점에서? 거기서는 4,000원 정도 했어요. 4,000원, 5,000원 했는데 그걸 사가지고 1년 공부하고 바로 헌책방에 파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헌책방 가면 그거의 반값, 2,000원, 3,000원에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80년대는 그 정도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던 게 원작자,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원작자의 동의도 똑바로 안 구하고 번역회로 들어온 책들이 부지기수였죠. 전집, 뭐 양장본 이렇게 돼가지고 팔려나가는 것들도 꽤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에 무슨 영화 괴작 같은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일본에 있는 괴수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고지라. 고지라뿐만 아니라 그런 전대 특촬물이라고 하나? 특촬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영화가 수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특촬물들의 괴물 나오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이어붙여.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오프닝하고 엔딩만 찍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나머지는 이어붙여가지고 그걸 영화로 개봉해요.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작권법이 지금은 뭐 아주 인류 전통의 규칙 같지만 저작권이 권리라는 개념은 그때는 없는 없었죠. 전제로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네. 심지어 이제 국내 저작물들조차도 서로 베끼고 막 그러던 시절이니까 국내에서 양심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뭐 저작권자가 바로 옆에서 고소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건 있었던데 해외로만 나가면 이제 완전히 뭐 그냥 그만큼 우리 사회가 또 고립되어 있었기도 했고요. 네. 그렇게 저작권법에 의한 제한이 처음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붙었다. 네. 이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 얘기. 첫 번째 단락기였습니다. 예. 저작권 얘기 한동안 그 알실 다시 들어보시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예.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권리를 지금 아동 문제나 은교 문제 아니었냐
라고 다시 되물으신다면 네, 결론쯤에 나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그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한우박스. 아니 좀 그렇잖아요. 한우를 먹으려고 연애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개팅 할 때부터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한우를 먹으러 갈 사람을 면접 보고 있는 건가? 한우 사줄 사람을 구인하는 건가? 고깃집에 혼자 갔다고 눈치 주는 건 인권 침해 아니에요? 나는 한우를 혼자 먹을 권리가 있어. 그것도 한 번에 여러 부위 조금씩. 한우랑 연애는 세트 메뉴가 아니니까. 한우박스. 나를 위로하는 저녁.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 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돌아왔습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서만 살짝 우선 짚고 넘어갔고요. 네. 본론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렇죠. 저작권 문제를 미리 언급한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어차피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의 권리가 최초로 보호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에서 짚어본 거고요. 예.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사회 일반의 도덕이나 가치관과 충돌하는 내용의 콘텐츠입니다. 싫어하거나 반대할 사람이 많은 콘텐츠. 이런 것들이죠.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렛미인. 하나는 반사회적이거나 반정권적인 거. 그 TV쇼 렛미인 말씀하시는 거죠? 영화 말고? 영화 말고. 그 반사회적인 아이템입니까, 그게? 아무래도. 폭력 포르노에다가. 그래서. 그 사전에 들어가는 그 재현 드라마 같은. 오케이. 예, 맞네요. 예. 그 반사회적이거나 반정권적인 내용은 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금서라는 이름으로 금지했었죠. 네. 그리고 그 큰 불두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분류는 바로 음란물입니다. 아청법에서 흔히 직접 다루게 되는. 네. 근데 이 금서류의 책들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은 어지간히 정리가 됐다고 보는 거죠. 표현의 자유 문제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동성결혼과 관련해서 북한과 같은 목소리를 낸다거나. 그거는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금지하진 않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런 금지된 책을 보거나 가지고 있으면 잡혀갔어요. 예. 이 사회를 유지하는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더라도 반자본주의적인 내용이나 자본주의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회제도에 대한 상상과 비전을 가진 책들. 그런 책들 또는 미디어를 생산하고 소비할 권리는 다 있는 거죠. 그런 콘텐츠를 만들 권리는 표현의 자유 관련된 거고. 그렇죠. 예. 그런 콘텐츠를 소비할 권리는 아마 사상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예. 이런 문제 또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 논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한 20, 30년을 지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졌습니다. 최소한 지금 대학생들이 가방 속에 마르크스 책도 아니고 마르사스 책을 갖고 다니다가 마르사스? 예. 이거 뭐야 그러면 잡혀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예전에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마르사스? 예. 뭐야. 전혀 마르크스하고 관계도 없는데 그걸 검문한 경찰이 그 책 내용을 모르니까.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니까.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죠. 사실 아바타 이런 것도 진짜 반자본주의적인 영화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1000만 명을 잡아들이면 힘드니까 예비군도 당장 안 오고 종 판도라 세력 1000만 명을 잡아들여서 먹여 살리면은 그러니까요. 기본소득이 구현된 사회잖아요. 네. 먹고 살 수 있잖아. 지금도 이제 물론 군대 같은 곳에서 이제 그 때늦게 금서 목록을 만들었다가 폭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대놓고 금지 도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권장 도서, 비권장 도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사단장이 임의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군 총장이 끌려가가지고 국회에서 면박당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가 또 퇴행을 거듭하고 있으니까 그것 또한 자신은 없습니다. 네. 약간 불안하긴 하죠.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이제 음란물이라면 어떨까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음란물. 예. 이런 논쟁에서 언급하기 가장 좋은 사례는 역시 미국의 레리 플린트 사건이죠. 영화화도 됐었죠. 영화도 꽤 인기가 있었죠. 네. 미국의 도색 잡지, 이제 음란 잡지인 허슬러의 발행인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술집하고 스트릿바 같은 거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발행하고 거기서 이제 화제를 연일 일으키죠. 미국의 대법원의 고위 판사라든가 정부의 고위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음란하게 묘사한 글을 잡지에 막 싣습니다. 일종의 말풍선 드립. 뭐 그런 것도 그런 있고, 비슷한 걸 아예 글도 쓰고, 네. 글을 아주 그냥 추잡하게 묘사를 한 다음에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네. 패러디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기소를 당하기도 하고요. 예. 이 사람을 모델로 한 게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나 같은 쓰레기의 권리, 표현의 자유가 지켜진다면 이 사회의 모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지켜질 것이다. 영화에 보면 직접 말한 걸로 나오죠. 예. 예. 뭐 이런 얘기도 또 합니다. 살인은 불법인데 그 현장을 사진으로 찍으면 뉴스위크 표지도 되고 퓰리처상도 받을 수 있다. 섹스는 합법인데 심지어 누구나 그걸 좋아하는데 그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잡지에 실으면 감옥에 가야 된다. 수많은 살인을 온갖 명분하에 자행하는 전쟁과 그냥 일반인들의 섹스 어느 쪽이 더 인간에게 유해한가. 약간은 궤변이죠. 네, 궤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결국 레리 플린트는 그 기독교 광신자에게 총을 맞아서 맞습니다. 하반신 불구가 돼버립니다. 그 하반신 불구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도 똑같은 주장을 계속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음란물, 인간의 섹스를 다룬 콘텐츠들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규제를 해야 하는가? 규제를 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이유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정도로 규제를 그렇죠. 해야 하는가?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하는가? 네. 한때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는 영화 포스터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예술인가 외설인가. 맞아요. 이게 어떤 게 예술이고 어떤 게 외설이냐. 뭐 예술은 허용하고 외설은 금지할 것이냐. 그렇다면 어디가 또 구분이냐. 구분하는 게 맞는가. 네. 이거 오리무중입니다. 이거 사실 답이 없는 논쟁이에요. 네. 포스터에 밑에 깔려있는 말은 그거죠. 외설임, 보러 오셈. 이거 예술인 척하고 있지만 사실 외설이니까 많이들 보러 오세요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게.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결국은 어떤 추상적이고 학술적인 평가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구분을 합니다. 직접적인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과정, 삽입 장면 뭐 이런 게 나오면 외설이죠. 예. 그런 현실적인 선이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옛날에 PD수첩이었나? 뭐 예.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에서 예. 등급 매기고 이런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말투가 현장 지도 공무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그런 말투예요. 예. 뭔지 알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유방 나오면 얄짤 없어 유방 나오면 이러면서 아 진짜? 옛날 그랬죠. 옛날에 말투가 그래? 이렇게 초간단한 알고리즘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나오는가? 안 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시네마 천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키스 그렇지. 장면 나오면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키스 허용된다, 뭐. 그 키스 장면, 자르는 장면이 그 마지막 장면을 위한 어떤 포석이었죠. 아, 진짜 그 재밌었네. 예, 굉장히 훌륭한 영화. 눈물 나잖아. 예. 네. 문제는 어떤 학술적이고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결국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로 선을 그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합의란 말도 참 어렵죠. 어렵지만 하여간 명확한 가치 기준이나 어떤 구분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선에서 구분을 해서 음란물이라고 하든지 간에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포르노. 그렇죠. 과연 이 포르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일인가? 또 금지되어야 한다면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인 입장과 공식적인 입장을 따로 가지고 있는데 은근 그렇죠. 네.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럴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콘텐츠를 금지하는 게 참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차이가 없는 걸 금지하는 거죠. 거기다가 포르노를 봤을 때 사람들의 공격성이 증가해서 무슨 성범죄가 더 늘어난다거나 이런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그런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을 국가가 개입해서 금지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꾸준히 생각을 할 계획입니다. 생각할 계획을 가지고 그럼 계시군요. 공식적으로는 뭡니까?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네. 이것은 양쪽 모두 선택 가능한 일이다. 아무 입장이 없는 거야. 그렇죠. 아무 입장이 없는 거죠.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 있는 거다. 너도 옳구나. 예.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음란물에 대한 터부시하는 것과 어떤 법적인 규제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IT 소양을 높였던 기억이 납니다. 뭘요? 그런 음란물들이 있는 하드디스크를 파티션을 은폐하기 위해서 네. 꽤 심도 있는 공부를 했던 기억이 디스크 납니다. 구조와 파일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늘리고 그렇습니다. 윈도우가 그 EXT2나 뭐 3를 접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리눅스용 그 EXT2 파티션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네, 이 순기능을 칭찬한 것이 저희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아닙니다. 알아주십시오. 그렇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중 다수는 이걸 유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실입니다. 네. 그분들의 입장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음란물 자체가 모두에게 유해하다고 할 수 없지만 안 유해할 수 있는 걸 진짜 유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사실 진짜 있거든요. 존재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판단이나 그 사람들의 권리를 묵살할 수는 없는 법이죠. 네. 저희 어머니는 저 중고등학교 때 수영장도 못 가게 하셔가지고 수영을 못 배웠어요. 진짜? 네. 그 사람들의 기준은 다양해요. 다양한 거죠. 네. 네. 우리 사회 전통적인 윤리에서 보면 어딜 감히 사람이 벗고 나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렇죠.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서는 계속 변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미니스커트가 경찰의 단속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상을 보면 그 사람들 다 기절하겠죠. 그때 사람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은 음란물은, 즉 포르노는 공권력의 단속의 대상입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지지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그게 현행 우리 사회의 현행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내 마음에 안 드는 법이라고 안 지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처벌받긴 싫거든. 여기에도 약간의 디테일이 더 있습니다. 음란물이나 포르노를 금지하는 쪽, 그런 규정을 만든 그 입법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개인들이 컨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의식한 구석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이런 사람들은 음란물 자체가 불법적인 존재니까 네.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소비자는 처벌을 안 받아요. 맞아요. 내가 그걸 본 거는 죄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걸 카피해 갖다 주거나 돈 받고 팔거나 네. 내가 카메라를 들고 포르노를 찍거나 이런 건 다 불법인데 내가 어떠한 과정에서 음란물을 구해서 내가 봤다. 시청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훨씬 더 숫자가 많은 소비자 하는 사람들을 몽땅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보한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컨텐츠 소비의 권리를 인정한 거라고 인정할 수도 있겠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운상가 뒷골목 가면 포르노 잡지, 뭐 비디오 이런 거 많이 팔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거금을 들여서 비디오를 사와서 집에 틀어보면 전원일기가 나온다거나. 실제로 그랬어요. 모여라 꿈동산 나오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진짜 구매한 친구들의 후기들 가운데 그런 거 꼭 있었어요. 네. 그런 스토리를 가장 최근에 들은 것은 이제 그게 다 사양됐잖아요. 이제 사양세에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런 거 파는 사람들이 아직 있대요. 그래가지고 인터넷과 친근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그 연령층이 있는 상대. 네. 정보의 고속도로 말고 진짜 고속도로에서 제가 사시는 분들한테는 정보의 고속도로죠. 저랑 친한 친구네 회사에 그 상관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좋은 거 있는데 2만 원에 5개다. 올 싸. 그러면서 2만 원에 5개 샀어요. 개당 4,000원. 틀어보니까 다 전원일기인 거예요. 이게. 좋지. 전원일기 누가 싫대? 이 사람이 잔뜩 화가 났는데 우연찮게도 한 달도 안 돼서 똑같은 휴게소에서 똑같은 놈이 와서 또 팔더라는 거예요. 너 잘 걸렸다. 그러면 잡았지. 다음 화를 달라고 해야지. 궁금해 못 견디겠다고. 다음 프리비어슬리 전원일기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벌떡이라도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너 고발하겠다. 너 사기쳤다 이거. 근데 그 사람이 막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게 단속 때문에 일정한 분량을 그런 걸 가지고 다닌다. 그 이번엔 진짜 좋은 거냐. 2만 원에 10개 주겠다. 2배로 주겠다. 사죄할 겸 2만 원에 10개 다 전원일기. 전원일기 컬렉션. 그래서 결국 그분은 전원일기 덕후가 되었다는 결론. 자, 이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어딘가 숨어서 만든 사람, 와서 판 사람 다 불법이고 처벌받는데 이걸 산 사람은 처벌을 안 받아요. 소비자의 권리는 놔두겠다 이거죠. 네네. 물론 이제 그 공급이 없어지면 당연히 수요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음식에 발암물질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 안 체크하고 만든 회사 혹은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계속 불법으로 나오고 있는 유사 석유 뭐 그런 이런 거 파면 그거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네요. 그렇죠. 산 사람한테까지 죄를 묻기는 어렵다. 그러진 않는다. 네. 라고 있죠. 근데 이게 이 자체도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어떤지. 바로 그게 P2P죠. 토렌트 이런 한때 뭐 당나귀, 이뮬 뭐 이런 걸 출발해서 요즘은 다 없어지고 이제 토렌트만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P2P 시스템은 내가 다운로드를 시작하는 순간 나도 업로드가 되고 배포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위험해집니다. 이런 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소비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다운로드 받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 예. 그렇게 보이지만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형식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현재 우리 사회는 음란물, 즉 포르노의 제작, 배포, 전시, 유통 등은 형사범죄가 맞고요. 그러나 그걸 감상하는 소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법조항에 없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는지 궁금한데 음란물을 내가 다운받아서 봤다. 나는 배포 안 했으니까 처벌 안 받겠지.
근데 과연 이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거 누군가 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걸 불법으로 복제한 거 아닙니까? 네.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냐?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네. 저작권 문제는 이제 핵심이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음란물들은 국내에서 상품으로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면 본인이 일단 다른 죄로 걸려 들어가야 되는. 그 자기가 먼저 걸려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고소를 못한다. 고소를 못하면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게 자산이잖아요. 지적 자산인데. 콘텐츠국 저작권에 의한 자기 자산이죠.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니까. 그렇죠. 불법 행위로 인해서 형성된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피해자가 네. 내가 피해 입은 것 자체를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팔면 안 되는데 수익을 얻을 방법이 없으니까 피해가 제로인 거죠. 그렇지만 저작권 침해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완전히 진짜 포르노로 인정된 불법 제품이 아니라 애매한 경우에 저작권자가 고소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처벌 여부를 떠나서 내가 법을 위반했네 안 했네를 따지게 된다면은 저작권법 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최대한 합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든 해외 사이트에서 유료로 구매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는 대부분 warning.or.kr이 막고 있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회를 하시든가. 예. 어떤 분들에게는 404 not found 화면보다 더 친숙할 겁니다. 네, 무척 많이 보이죠. 요즘은 홈페이지 잘 만들어가지고 404 잘 안 나죠. 그것도 그렇지만. 네. 그렇게 교묘하게 꼬여 있는 게 우리 현재 현실입니다. 네. 답답하죠. 하지만 이 답답함은 이제 시작입니다. 네. 진짜 답답함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 진짜 warning.or.kr보다 더 답답한 게 있어요, 요즘 세상에? 아주 답답하죠. 자, 이제 슬슬 아청법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네네. 이 성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다수가 공통적으로 분노하는 일이 있습니다. 화부터 내는 일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가요? 그렇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죠.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아이를 오래전에 길러본 경험에 의해서 네. 아이가 돌을 지냈을 무렵인가 그때 우연찮게 앉아서 TV를 보다가 뉴스에 그게 나온 거예요. 여자아이, 꼬마 아이를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사건. 근데 진짜 순간적으로 이성을 놓쳤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제가 털든 이후로 그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겨우겨우 가라앉혔는데 그때 심정으로는 저 범인은 잡아서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감정적인 어떤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네.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분노를 합니다.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생각보다 꽤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만한 주제는 아니지만 네.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성범죄는 사실 성욕이나 어떤 뭐 이성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권력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폭력적인 범죄인 거죠. 그렇죠. 비정상적인 성욕 때문에 성범죄가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자기보다 세 보이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내 힘없는 말단 여직원 대상으로 성범죄는 많이 벌어지지만 사장의 딸이나 사장의 조카 딸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권력에 의한 범죄라는 증거죠. 굉장히 비열한 범죄인 거죠. 또 반대로 군대에서도 성범죄가 많이 벌어집니다. 남자 병사를 상대로. 그렇죠. 이것도 역시 이성이나 성욕에 대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단지 위계질서, 계급에 관한 권력에 의한 폭력이라는 거죠. 고정관념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 자기보다 고참한테 그런 일을 했다는 사람은 아직 잘 못 본 것 같네요. 전 한두 번 봤어요. 아, 그럼 취소? 근데 그 경우도 이 원칙은 맞는 게 계급은 위인데 기수열에 이런 고참이었어요. 뭐 약해 보이거나 약한 고참이었다는 거죠. 네. 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동이냐? 약해 보이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아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류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지요. 이게 다른 성소수자들과 비슷하게 봐달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 어딘가에서는. 한반도에서는 많이 못 봤습니다만은. 항상 있죠. 예. 예. 지금 인류가 골몰 하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틀어막느냐. 예.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다수가 공통적으로 분노하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 맞아요. 네. 그 결과 만들어진 게 아청법입니다. 아청법의 입법 취지 자체는 매우 옳다는 거죠. 저부터도 아동 대상의 성범죄를 막고 싶거든요. 네, 당연한 이걸 거죠. 네. 기존의 어떤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나 일반적인 법률이 형법이나 또 뭐 포르노물에 관련한 법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대다수가 공감을 할 거로 저는 믿습니다. 아청법 굉장히 강력한 법이고요. 처벌의 양형 뭐 이런 거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처벌의 수위도 높지만 더 무서운 것은 처벌이 끝난 다음에 뭐 징역 1년 살았다.
살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옵션이 되게 많아요. 뭐죠? 예를 들면 발찌. 뭐 그런 거 있죠.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신상 공개 특정 업종에 취직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특정 업종이라 하면 아동 청소년이 관련된 업종들이죠. 아동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업종? 예,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상당히 많죠. 예, 거기에 이제 뭐 의료기관도 껴 있고요. 이게 아청법 44조 내용인데 사실 이것도 저는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종류의 처벌은 이 아청법이 거의 유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유형으로 징역살이를 시킨다거나 노역을 시킨다거나 벌금을 낸다거나 이런 건 있는데 너 앞으로 10년 동안 특정 업종에 취직하지 마. 이건 어떤 새로운 종류의 처벌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유일하게 아동 대상의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을 얻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랬으면 이거 뭐 처벌 기준을 이렇게 막 확대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건 재발 금지, 재발 예방을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대략 제한되는 그 직종이 뭐 유치원, 학교, 학원, 뭐 청소년 보호센터, 청소년 쉼터, 어린이집 이런 건 다 이해가 가죠. 뭐 아동복지시설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취직을 못합니다. 그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 다 못합니다. 약간 법의 취지는 애들 근처도 못 가게 애들 근처에 못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관리하는 데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극기지 이런 데 가야겠네. 남극기지는 애들 없겠구나 진짜. 예. 근데 거기 가려면 다른 자격이 너무 힘들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전자발찌와 비슷한 등록 문제. 네. 이게 굉장히 가벼운 형을 받아도 경찰서에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해 줘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주소 옮기면 가서 또 신고해야 되고. 그 내용이 심각한 경우에는 동네 주민들한테 공개가 되잖아요. 그죠. 집으로 우편물이 막 날라옵니다. 누가 이사 왔대. 성범죄 전과자야. 저도 그 몇 장 봐봤어요. 아, 진짜요? 예. 그 사람 본인을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집으로 옵니다. 근데 이거 그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찰서에 가서 등록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무섭다. 이거는 뭐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것도 많이 침해를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화국의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중에 상당수가 없어지는 거죠. 취업의 기회도 제한되고 네. 공권력에게 스스로 계속 노출시켜야 되는 거고. 이런 제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뭐 딱히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걸로 그렇죠. 봐서는 예. 네. 그게 별로 가혹하게 안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범죄의 대상이 아동이기 때문인 거죠. 이건 이해가 가잖아요. 네. 예. 아동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범행, 아동을 성추행한다거나 성폭력을 가한다거나 이런 범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동 포르노에 관련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 다음 질문입니다. 네. 실제 범행과 아동 포르노를 만드는 것과는 또 약간 갭이 있는 다른 범죄잖아요. 그렇죠. 주제의 절반 정도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제 아동 포르노의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네. 서구 사회,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형사 처벌을 굉장히 신중하게 설정을 하죠. 네. 사람을 국가 권력이 처벌한다는 것은 그 인권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제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종류의 처벌은 굉장히 지나치게 관대한 경우도 많아요. 유럽의 경우는 교도소 시설이 거의 호텔 수준을 방불케 한다거나 교도소 내에 뭐 골프장이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리죠. 네. 그런 경우가 있죠. 뭐 덴마크의 교도소 뭐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예, 뭐 식사도 그렇고 뭐 잠자리도 그렇고 뭐 개인 프라이버시까지 보호가 되고 막 이런 데도 되게 많죠. 그리고 또 같은 유럽이지만 뭐 프랑스 이런 데는 열악하기로 유명하고 또 가혹한 데도 있고 예. 미국도 이제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뭐 굉장히 차이가 많죠. 네. 사설도 많고. 예, 사설 교도소도 꽤 많고요. 우리 또 다뤘었죠 한번. 네. 근데 미국이나 유럽 등 사법적으로도 형사처벌이 굉장히 관대한 면모가 있고 인권을 더 중하게 여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미국 말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포르노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합니다. 제작, 판매, 유통 다 허용하는 나라도 많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자유로운 국가들 사이에서도 아동 포르노에 대한 처벌은 생각 밖으로, 예상 밖으로 굉장히 가혹합니다. 네. 처음에 얘기했지만 저작권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고 보통의 음란물의 경우도 처벌한다 하더라도 그 제작, 배포, 유통, 전시 뭐 이런 걸 처벌하지 소비자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사회가 그렇고. 네. 유럽에서는 뭐 제작, 배포도 처벌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데 아동 포르노에 관해서만큼은 제작, 유통, 전시, 판매뿐 아니라 감상, 심지어 그 포르노물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처벌하는 거죠. 아주 굉장히 가혹한 처벌을 하는데 왜겠는가? 왜일까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아동 포르노가 과연 성인들이 나오는 포르노에 비해서 훨씬 더 유해한가? 이런 질문이죠. 이것은 그 제작된 콘텐츠의 유해성을 가지고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컨텐츠의 유해성, 예를 들어 뭐 람보를 본 사람들이 뭐 총을 나 총기 난사를 한다거나, 총기 난사를 한다거나, 꼭 동남아 사람들 막 대상으로. 네.
그럴 개연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것을 반증하는 연구 사례는 많아요. 아, 그래요? 상관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관계가 오히려 역이다. 역관계다. 그러니까 미국의 특정주 이름을 대면 좀 그렇겠지만 네. 포르노가 금지되어 있고 굉장히 엄숙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주에서 유타?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합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주잖아요. 아, 예. 근데 그 주의 성범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주에 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금지할수록 욕망은 더 커진다는 거. 그게 우리나라 직군 중에 목사의 성범죄 비율을 한번. 그건 뭐 유럽의 전통도 있죠. 네. 뭐 포르노를 안 보는 군이 오히려 뭐 범죄율이 높다거나 뭐 이런 것에 어떤 연관성은 있을 수 있는데 인과관계를 찾는 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사실. 예. 그 입증될 수 없죠. 네. 그래서 그 점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르노가 됐든 아동 포르노가 됐든 그 어떤 법을 제정하고 할 때는 이런 포르노를 사람들이 봄으로써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아진다라는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근거에 대한 제시가 없이 그냥 의원들 개인의 판단으로 막 이런 법을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근거 없는 법. 그렇죠. 근거 없는 입법행위가 있었던 거죠. 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근거가 돼서는 절대 안 되니까. 난 그렇게 배웠고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얼마 전에 테드에서 본 동영상 중에 사우디에서 여성이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사우디에 여성이 운전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대요. 관습인 거겠죠. 관습인데 그러면서 이게 왜 운전을 못하게 하느냐라는 근거로 사우디에서 그런데요. 여성이 운전이 허용된 나라와 허용 안 된 나라의 성범죄율을 비교를 한대요. 심지어 세계에서 여성 운전이 허용이 안 된 나라는 사우디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전혀 터무니없는 근거를 갖다 붙이기도 잘해요. 그건 매우 유용한데요. 어디에든 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연성 없는 근거는 뭐든지 다 붙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그렇게 아동 포르노의 유해성이 원인이 아닌 겁니다. 아동 포르노를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 포르노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을 스너프 필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 스너프 필름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저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 비디오를 보고 누군가가 살인을 따라할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동 포르노는 똑같은 게 이걸 본 사람이 나가서 지나가는 아동의 성범죄를 할 개연성보다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꽤 많지만 그건 근거가 학술적으로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아동의 인력 그 아동이 겪게 될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아동 포르노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이자 거의 대부분의 이유죠. 어떤 사람은 아동이 등장한 성애물을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욕망이라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아동이 성적으로 착취를 당해야 되니까. 그러면 대안이 없느냐? 대안이 있어요. 실제 아이가 안 나오면 되잖아요. 베오울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뭐 3G를 그죠? 3G가 아니죠. 3D 컴퓨터 그래픽, 3D 컴퓨터 그래픽을 동원하거나 안젤리나 졸리 없이 안젤리나 졸리 나오는 영화를 찍는 법 이런.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처럼 젊은 주지사가 나오는 주지사님 젊었던 시절이 막 나오고 그런 걸 하면 되죠. 하필 갤러가 투입되면 된다. 그겁니다. 성인들끼리라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 관계를 통해서 포르노 필름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포르노 비디오를. 동의하고 그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그렇게 제작된 컨텐츠를 역시 동의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거의 없을 거라고 믿는 국가에서는 제작, 유통, 소비를 합법화시켜버린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직은 아니다. 불법이다. 라고 해서 제작과 판매, 유통을 금지시킨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몰래 불법적으로 가져온 포르노 비디오가 유통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소비했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꾸준히 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포르노는 이제 완전히 국면이 달라지는 거죠. 아동 포르노는 제작 자체를 금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인이 나오는 포르노는 제작되는 과정 자체가 범죄니까요. 그 과정 자체가 범죄고 중대한 범죄니까. 어떤 아동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포르노라서가 아니다. 그렇죠. 어차피 아동 성범죄다.
아동 성범죄를 유발한다 이거 이미 벌어지는 거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일본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 AV 배우를 속여서 진짜 성폭행 비디오를 찍은 거예요. 예, 그런 경우 있죠. 예. 근데 이것도 처벌을 받았거든요. 이거 당연히 문제가 되죠 이거. 그러니까 이걸 그 제작하는 과정 자체가 범죄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동 포르노는 그 과정에 뭐 합의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무조건 상관없이 무조건 범죄인 거죠. 심각한 범죄인 거죠. 아동이 거기에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동들은 그 합의를 할 만한 판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것이 법의 근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상황이 확 달라지는 게 방금 얘기 나왔지만 컴퓨터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의 경우 아동이 출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동도 피해를 안 봐요. 그렇다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아동 성애물, 아동 포르노라면 어떻게 되느냐? 아동이 등장하는 거죠, 그냥 그건. 아동이라고 추정되는 캐릭터가. 이름을 좀 바꿔야죠. 예. 컨텐츠야. 그냥 컨텐츠. 예.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동이 쓰이지 않았어. 그렇죠. 컨텐츠예요. 그냥 컨텐츠죠. 네. 많이 양보한다면 그 내용의 수위에 따라 그냥 일반적인 음란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직접적인 성기가 출연, 전 그게 맞다고 보는 게 막 포르노다. 그럼 포르노야. 그냥 포르노죠. 그럼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국법이 달라져야죠. 그럼요. 우리나라에 어차피 이미 포르노 못 나오니까. 예, 음란물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글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건. 네. 아청법과 상관없는 거죠. 또 하나, 뭐 성인 여배우가 아동인 척하고 찍은 거. 피해받은 아동이 없잖아요. 네. 그게 은교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은교죠. 이게 굳이 음란물이라면 음란물로 처벌을 받아야지 아청법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주인공 배우분이 20살 넘어서 찍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요즘 하지원 씨도 교복 입고 연기하시던데. 아, 그래요? 그냥 포르노입니다. 그냥 음란물이에요. 그런 것들도.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제 이걸 연방법에 넣었는데 애니메이션이나 컴퓨터 그래픽에 의해서 만들어진 콘텐츠일 경우에도 아동 포르노로 간주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실제 존재하는 아동과의 연관성이 있는 캐릭터가 등장할 때. 그러니까 유명한 아역 배우로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네. 이렇게 되면 그 아동 배우가 명예훼손을 당하잖아요. 아, 그럼 명예훼손이 등장하는군요. 여기서도 역시 또 누군가 아동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합리적으로 돌아오는 게 그럼요. 우리나라도 지금 열심히 뭐 지금 이거 얘기한다고 문제될 거 없죠.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접속하면 안 되는 사이트도 하니까. 네. 소라넷. 여기에서 그 갤러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부분 강력하게 처단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여자 연예인분들 얼굴 사진에 합성을 한 사진 그런 만드는 것. 예. 그런 건 불법이잖아요. 네. 이거 이 부분은 음란물 문제가 아니죠. 명예훼손으로 넘어가네요. 명예훼손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명예훼손뿐 아니라 그 아역 배우, 그 실존하는 아동이 입게 될 정신적인 피해가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공으로 묘사되고 있는 성애물이 있다니. 쇼크 먹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 피해를 막아주기 위한 겁니다. 역시 아동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 존재하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이런 입법 취지를 가지고 해당 음란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될 실존하는 아동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아동 포르노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애니메이션도 실존하는 아동을 연상시키거나 연관성이 있는 캐릭터가 등장하면 아동 포르노로 처벌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컴퓨터 그래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워낙 좋잖아요. 얼굴 갖다 입힐 수 있거든요. 네. 심지어 다른 배우가 연기하고 얼굴만 바꿔치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왜 아동 포르노를 강력하게 처벌하는가 하는 그 입법 취지와 법의 처벌의 정당성 이게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런 아동 포르노에 대한 그 미국식의 예, 대응 예. 이런 것과 닮은 꼴의 법이 린드버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예. 그 찰스 린드버그 있잖아요. 그걸 발음하기 위해서 고개를 한껏 들어 올려요, 이 형은. 린드버그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 평수도 약간 넓어지고. 이거 어려워, 이게. 린드버그가 뭐가 어려워? 린드버그. 예. 마스에르냐, 마르크스냐. 네. 그 찰스 린드버그 딸이 납치 살해당합니다. 예, 맞아요. 예. 네. 그 납치범들한테. 그 뒤에 생긴 법이 어린이를 납치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자는 아이를 살려보내든 죽여보내든 무조건 사형시키는 맞아요. 법이 통과되거든요. 그 사회적인 공분을 유발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애초에 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원인을 끊어버리자. 네. 그러니까 아동 포르노 따위는 애초에 제작할 생각도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의 근거들. 그렇죠. 입니다. 이 부분들을 자세히 생각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저작권을 말씀드리면서 요 이야기를 클리어를 해드렸습니다. 소비까지 죄로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럼요.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다. 이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럼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어렵다, 보통은. 그리고 아동 포르노와 관련돼서는 인물이 직접 참여. 네. 혹은 그 인물의 명예가 걸린 문제일 경우에는 죄가 될 수 있다. 실제 존재하는. 네. 요 기준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진짜 본론이 나오겠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기기기 치고는 진행이 빠른 편입니다. 예. 기기기 다음에 본소득으로 끝날 테니까. 어쨌든. 오늘은 진짜 내가 책임진다. 본소득은 안 갈게요. 아니, 잠시 지나가는 그 네덜란드의 한 도시에서 네. 그 기본소득 실험적으로 해보기로 했어요. 아, 진짜요? 예. 있는 소득도 뺏어가 볼라. 말씀을 해버리시네. 예. 잠시 쉬었다 돌아오죠. 예.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모든 걸 정리해뒀지만 뭔가 아쉬운 그녀의 다이어리. 스테픈 울프 컬러 다이어리. 지갑이 비싸다고 자랑하는 그의 말이 설득력 없어 보인다면 스테픈 울프 클립 포켓. Stephen Wolf Genuine Leather.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서 기사님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면 기록에 남아 향후 대리운전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는 가장 값비싼 요금. 당신의 에티켓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설명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는 복잡한 논의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걸 복잡하게 정책 기반자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더니 좀 이상하게 됐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책 기반자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그런 의심도 있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단어는 참. 뭘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소리, 유방 나오잖아, 뭐 이러고, 그러니까 아니, 단어 순화시키자. 음모가 나오잖아, 음모가 이러면서. 히잡을 안 썼잖아, 뭐 이런. 그렇게, 여태까지 얘기한 입법 취지와 법적인 근거, 뭐 처벌의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그 미국 연방법의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의 아청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전에 우리에게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었어요. 네. 그걸 더 강화시킨 겁니다. 아동을 더 붙이면서. 이 법의 상당 부분 실질적인 아동 대상의 성범죄를 규제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을 가진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네. 이거 동의합니다. 예. 여태까지 얘기한 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사회적 공분이 있다. 대다수가 동의한다. 좋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아동 포르노. 우리나라식 표현으로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입니다. 아동이 거기에 실제로 이용되거나 아니면 아동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 해당 아동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것 등등까지 충분히 법에 저촉되고 근거도 충분하다. 네,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왔는데, 네, 베꼈는데.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들이 뭐가 문제인가? 예, 그 조항이 어떻게 됐냐면은 2012년 말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그 조항입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정의를 하는 거죠, 이제. 네. 법적으로 뭔가를 정의를 해놔야 처벌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러니까 이게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이 두 가지 조건이 붙은 거죠. 네.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4호에 나열된 행위는 뭐 성교 성적 행위입니다. 네. 그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 이건 기타죠.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 밖의 성적 행위는 뭐지?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그 밖의 성적 행위라는 건 너무 가변적이잖아요. 성적을 올리려는 청소년? 그거는 좀 약한 드립이었어요. 예. 그 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이 된 겁니다. 게임물이요. 그럼 텍스트는 괜찮아요? 텍스트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흔히 말하는 뭐 야설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그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텍스트는. 누가 팟캐스트 하려고 하겠네. 음성도 괜찮나 보다. 오디오.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오디오도 빠진다고 봐야죠. 화상 영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문제가 되니까 봐봐라. 아동 청소년 또는 왜 또는이 붙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은 이 아동 청소년은 우리가 여태까지 떠들어왔던 실제 존재하는 어떤 아동이 아닌 거죠. 이런 판단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법이. 에이, 동안이네. 그러니까. 애들 나오면 다 문제야. 키가 작네. 저 누가 봐도 애들이네. 더 심하게 얘기해봐야지. 그 성인 중에 몇 명은 일부는 채모가 머리털 말고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없네, 애야. 이걸 법이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처음 나왔을 때도 그때 문제가 된 게 제일 반론에서 많이 등장한 게 그겁니다. 성인 여배우가 애들 교복 입고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 반론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이건 개정이 된 상태예요. 네. 뭐가 개정이 됐냐면 요 앞에 명백하게라는 어휘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장난이죠. 애매한 건 봐주겠다. 명백한 것만 처벌하겠다. 이런 뜻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제가 안 바뀌는 게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주체의 그럼요. 권한과 그 주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판사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네. 박근혜 대통령의 명백한 실언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명백하다라는 뭐 그런 말을 하나 추가했다고 해서 뭐가 결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똑같은. 아니, 원래는 그 또는 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으로 뭐 인식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라고 한다면 이게 실제로 아동 청소년이 등장을 해야죠. 법조문이니까. 그렇죠.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또는 뒤를 붙인 건데 이게 개정되는 게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진 거죠. 대상물의 범위가. 또 원래 정의에서는 애니메이션이나 컴퓨터 그래픽은 원천적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은 등장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광고 나오기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게 적당하다고 믿는 원칙은 그 정도인 거예요. 그 법조항대로 얘기를 해보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해. 실제로 나와야지. 그래서 그들이 용역을 제공했어. 노동을 했어. 불법. 그렇죠. 그게 아니고 등장 안 했어. 그러면 그건 명백히라고 써도 되겠다. 그렇죠. 특정 인물이라고 명백히 판단될 수 있는 표현. 얼굴을 벗겨왔다거나. 등장인물이 나올 경우 법조항이 그러면 이해를 해. 그건 객관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영화 은교에서 은교는 명백한 청소년인가요? 네.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명백한 청소년이 맞아. 아,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가상의 인물이잖아요. 실제로 아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보호해야 할 아동의 범위와 무관하다고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이걸 법이라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사법계에 계신 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판결까지 한 적이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2002년입니다. 이 사건 다른 사건에서 나온 내용이죠. 법률의 입법 경과, 입법 목적, 같은 법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 조화적 해석 등등등등 해가지고 등을 고려하여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때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 이게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었거든요.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는 실제 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함이 명백하고 헌재에서 얘기도 했어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어요. 실제 청소년이 등장했어야 된다. 그거 아닌 건 관계가 없는 거다.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호언했어? 바뀐 거죠. 자기네 판례를 뒤집은 거예요. 입장이 바뀌었네. 예. 근데 이렇게 판례를 정면으로 뒤집을 때는 그 명백하게 이유를 근데 여기서 명백한 이유는 내가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정도가 다 한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냥. 야, 좀 띠껍잖아. 거기다가 세법에는 뭐가 더 추가된 거냐면은 그 비디오물, 게임물, 기타 화상 영상이 더 추가됩니다. 네. 예. 원래 문구에 따르면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와야 된다라는 법조문은 서구의 그 아동 포르노를 처벌하는 입법 취지와 부합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죠.
실제 아동이 등장하면 안 되니까. 근데 기타 화상 영상 등으로 확장되면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조문이 들어가는 순간 네. 실제 존재하는 실존하는 아동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거 없는 법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입법 취지가 왜곡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끊어진 부분과 그리고 그 외 성적인 행위. 그렇죠. 이것도 내 맘대로다. 맘대로 하겠다. 법관의 패티시에 맞으면 괜찮아. 곡괭이를 들고 땅에서 바위를 끄집어내는 행위도 성적이네. 야하네. 왜냐면 내가 진짜 이런 표현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판정해야 되는 사람이야. 봤어. 바위. 좋은 걸 보니 벌해야겠어. 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원래 실존하는 아동과의 연결고리가 없다면은 그걸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은 그냥 음란물로 처벌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강화한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warning.or.kr로 막으면 되는 거죠. 막으면 되는 거죠. 저희는 여기로 접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러나? 왜 그랬을까? 근데 왜 이걸 따로 법조항을 넣었을까? 실제로 세민연애, 지금 현재는 세민연이죠. 실제로는 법정신으로 보자면 아동을 보호할 수도 없는데 이 조항은. 아동은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네. 상관도 없어. 최민희 의원이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넣자고 주장했습니다. 실존하는이라는 단어를 넣자고 했습니다. 실존하는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가장 명확히 들어가야 하는 포인트는.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순간 진짜 법이 명백해지네. 그러면 아까 그것이랑 연결되면서 그렇죠. 이게 명확해지죠. 그 논리적으로 맞아 들어가네요. 맞아 들어가죠. 근데 실존한이란 말이 없으면은 깨져버리는 거죠. 최민희 의원이 핵심을 지적을 한 거죠. 그러네요. 부결됐습니다. 네. 그렇게 개정 안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조항을 넣는 순간 법이 법 같아지고 제대로 되니까 이 법관들이 판단하거나 일부러 흥분해줘야 할 여지가 사라져요. 그럼요. 맞아. 법관들이 그런 여지가 좀 남아 있어줘야 이제 좀 마음대로 뭘 휘둘러 보는데. 근데 여기까지 과대 해석하면 그럼 법관들이 일부러 법을 한번 어겨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최민희 의원은 이 법안의 입법 취지, 국제적인 입법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했던 위헌 심판을 청구했던 서울 북부지법의 판사나 수원지법의 판사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위헌 소지가 있다. 이건 불확실하다. 아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위에 올려봤겠죠. 판사들도.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 뭐 이런 거 계속 얘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도 당시에 2012년 말에 제가 이거에 관련된 기사를 썼었는데 그때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제가 법철학도 아니고 법논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건 누가 봐도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 판결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합헌 결정이 난 겁니다. 심지어 헌재에서는 그 이전에 전혀 다른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하고 뒤집어버린 거예요. 헌재의 9명 중 5명이.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우리 사회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아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를 아무것도 안 주는 아동 포르노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처벌받아야 된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도 합니다. 특히 토론회 같은 데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애니,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애들 나오는 거. 그게 우리 사회에서 용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냐.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음란물로 처벌하라고.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죠. 이걸로 대체된 게 아니니까. 예, 왜 여기서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냐 이거죠. 저희가 여기에서 어디로 진행을 하냐면요. 저희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나쁘냐 안 나쁘냐 법이 판단을 해야 하느냐 아니냐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게 나쁘다는 걸 밝혀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게 저희의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진행합니다. 그리로 갑니다 저희는. 그게 나쁜지 아닌지는 사회가 판단하고요. 저희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물이랑 비슷한 거예요. 수사물에서 뭔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범인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여기서 이익을 받는가를 그렇죠. 찾는단 말이죠. 그게 범죄의 동기일 가능성이 99%죠. 그렇죠. 저희는 그리로 갑니다. 이 문제를 마무리하자면 결국 헌재에서는 변명하는 게 그 폭이 그렇게 넓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건 그냥 판사가 판단할 수 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이제 뉴스에까지 이제 기사에 보도된 내용 중에 하나가 어차피 판사가 뻔하면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사한테 판단하라고 그래. 그리고 기자들이 이거 해당 담당 부처 정부 관련자한테 은교는 어떻게 할 거냐. 은교는 아동 포르노냐 아니냐. 이걸 물어봤죠. 저희들은 여기다 대고 은교법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에 정말 반대합니다. 은교 영화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거. 그랬더니 담당자가 영화 은교는 음란물이 아니라서 괜찮다. 그렇답니다. 음란물은 아닌데 아동 포르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 무슨 다시 표현합시다. 가상의 아동이
자, 무엇을 입었는지도 다 얘기해야죠. 예. 가상의 아동이 몸빼에다가 땀 닦으려고 쓰는 수건 이렇게 머리에 얹고서 곡괭이로 돌멩이를 끄집어내고 있다니까. 그게 누구에게는 아동 포르노가 된다니까. 지금 이 법에 의하면. 그러면은 그 은교 정도의 노출 수위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 아동이 연기해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물어봤죠. 그 질문을 되묻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소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그 영화에는 곡괭이질보다는 수위가 높은 성행위가 나와요. 나오죠. 아니, 사실상 우리나라 영화에서 그 영화관에 걸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노출이 나오죠. 은교가 그랬습니다. 맞아요. 예, 실제로 최고 수준의 노출이었어요. 예. 어떻게 할 거냐. 뭐 한편에선 그러겠죠. 그거야 메이저 제작사가 만든 메이저 영화니까. 이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네. 이따위 판단을 할까봐. 그럼 메이저 영화사가 메이저로 만들어서 아동 포르노를 만들면. 그 똑같은 은교랑 똑같은 수준의 영화를 진짜 아동을 써가지고 하면 그게 합법이냐? 그러니까 그걸 묻자는 거야. 메이저에서 나온 빅터는 메이저 빅터라 봐줘? 왜 메이저 빅터 메이저 빅터 차별하는 거냐는 거야. 빅터의 레벨을 가지고. 그러니까 힘듭니다. 저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가능한 것 자체가 예, 그 자체가 문제예요. 이 법이 그러네요. 네.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문제네요. 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장이 틀렸네. 이상한 장에 갖다 넣어놨네 우리를 법이. 그러니까 정리해 봅시다. 음란물 성인들이 나오는 음란물 자체는 처벌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사회는 처벌합니다. 네. 그죠?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양쪽 다 가능하다고. 제가 공식 입장이 양쪽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양쪽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규제가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쳤건 합의에 의해서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건 안 된다. 라고 법을 제정했으면 지켜야죠.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예. 그거 전 인정합니다. 뭐 거기다 소비자는 처벌을 안 하니까 저작권법을 살짝 무시한다면은 다운받아서 슬그머니 봐도 됩니다. 네. 위험하긴 하죠. P2P는 쓰면 안 되고. 당신도 모르게 배포할 수 있다니까. 네. 이게 문제인 거죠. 네. P2P는 최종 소비자가 사실상 없는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최종 소비자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네. 예. 자, 그런 수준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건. 아청법 좋습니다. 아동에 관한 성범죄 가능한 한 가혹하게 처벌하는 데 동의합니다. 네. 아청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제대로 안 해서도 문제예요. 맞습니다. 뭐 술을 먹었다는 등, 뭐 사회적 공헌이 많다는 등, 뭐 이런 개소리 하면서 집행유예 풀어주는 게 더 나쁜 짓입니다. 네. 그렇죠. 더 가혹하게 처벌해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풀어주는 순간에 그 피해 아동의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물론 법 얘기할 때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는 소아 성범죄자들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자는데 다 동의한다고 믿어요. 매우 그렇습니다. 예. 거의 모든 사회가 그러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 아동 포르노 어떡하냐. 아동 포르노 과연 뭐냐. 실질적인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직접 참가해서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거나 특정 아동의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거 처벌하자. 금지시키자. 강력하게. 네. 소지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하자. 그것도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아동 포르노의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해달라. 적어도 개봉작이 이 법에 위배되는지 안 위배되는지 그 정도 일관성 갖추자. 예. 처음 이 법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R15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문제가 됐었어요. R15요? 예. 영어로 R-15. 이게 뭐냐면 여고생 교복 그 일본에 많은 그 세라복 입은 여고생들 우르르 나오는데 굉장히 소프트한 얘기예요. 거기는 뭐 성적 행위도 거의 안 나옵니다. 네. 그냥 흔하게 일본에서 하는 대로 미니스커트 입고 뭐 팬티 좀 노출되고 이런 정도예요. 미소녀 연애예요? 그럼 미소녀 연애물이에요. 미소녀 혹은 제가 이 소재를 이야기할 때 물뚱님하고 통화하다 그런 말씀드렸죠. 예. 그냥 뭐 그라비아급이다 보면 되나. 예, 그런 급입니다. 네. 근데 명백하게 아동으로 보이잖아요. 청소년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이 새로 만들어진 아청법에 의하면은 아동 포르노물이다. 이거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되고 집에 하드에 들어있기만 해도 처벌된다. 라고 한 차례 소동이 벌어지고 굉장히 다수가 이것 때문에 기소가 됐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진짜로 기소가 됐어요? 이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예, 이유예요. 가지고만 있어도. 그리고 P2P 당나귀로 다운받았다고 기소가 됐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건이 유명한 만화가 마사토끼. 깜짝이야. 마사토끼 싫어하나 보다. 예. 초코 그렇게 싫어? 이게 마사오와는 다른 만화가죠. 방송에 개소리가 나가게 됐잖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예. 또 이거 공교롭게도 둘 다 만화가이긴 한데 마사토끼와 마사오는 다릅니다. 네. 완전히 다르죠. 저 전자는 그림을 그리십니다. 예. 실제로 만화를 그리는 분입니다. 네. 예.
마사토키 같은 분은 이 법에 의해서 아청법에 의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을 받아요. 네. 최종적으로 판결은 벌금 200만 원에 24시간 교육받는 거로 판결을 받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과정을 자기가 기소되고 재판받고 처벌을 받는 과정을 다 상세하게 웹툰으로 그래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대인배죠 정말. 예. 그리고 이분도 역시 그 아까 얘기한 옵션 처벌까지 받습니다. 신상 공개됩니까? 공개되는 수준은 아니고 네.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이사 가면 등록하고 매년 등록하고 이것까지 받게 됩니다. 그 과정도 다 그려놨어요. 이게 과연 정당하냐라는 거죠.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도 안 맞죠. 거기 실제로 피해본 아동이 아무도 없어요. 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가 결국 그렇게 처벌을 받았다. 물론 마사토키 같은 분이 그런 걸 다운받은 것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작은 행동에 대한 처벌이 이게 정당한가? 뭐 그분은 뭐 요정 뭐 어쩌고 하는 시리즈를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 법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본 바에 의하면 예. 에반게리온도 아청법에 걸립니다. 심각하게 걸리죠. 네. 2012년 당시에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신 박경신 교수라는 분이 이제 칼럼을 써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 사례를 뭘로 들었냐? 은하철도 999도 아청법에 걸린다. 왜냐? 그 메텔이 샤워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 철이가 얼굴이 붉어지는 씬이 있어요. 아동이 얼굴이 붉어졌어. 아동이 기타 성적행위를 한 거죠. 기타 성적행위 얼굴이 붉어졌어. 그 밖에 성적행위를 하게. 그 밖에 성적행위를 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철이나 메테르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철이를 얘기함으로써 누군가 아동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왜 아동 포르노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갑자기 동네에 철이하고 똑같이 생긴 김철군이 나타나서 얼굴 동그랗고 머리 이거 이렇게 한쪽 눈 가린 머리라고 나타나서 내 명예가 죽도록 훼손됐다고. 나 진짜 상처받았다. 코가 이렇게 돼지코같이 돼가지고 이용열 말 내가 입었네.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이게 뭐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왜들 이럴까? 이 법을 이렇게 고쳤을 때 아까 또 명백하게라는 단어 한 개 집어넣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그 법 취지 그걸 잘못 이해하고 음란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에 애들이 막 나오고 막 이런 거 막 아주 혐오감에 넘쳐가지고 가혹하게 막 금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위헌 심판을 받아버렸으면 전 그렇게 믿을 수 있었어요. 오해였구나. 몰랐구나. 근데 헌재에서는 2002년도에 분명히 반대되는 판례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그 판례를 안 읽어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니까 음모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법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을 따져봐야죠. 이게 기본이죠. 이게 기본입니다. 갑자기 끼어든 하나의 분야가 있었죠. 아까 그 미디어의 종류 중에서. 저는 바로 거기에 게임이 들어있다는 것에 주목을 한 겁니다. 동급생. 요즘에 누가 그런 거 해요. 요즘 청취자들 이해 못해요. 말도 무슨 소린가. 뭐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것도 거의 잘 모를 텐데. 요즘 모바일로 나와가지고. 모바일로 아시는 분은 나왔어요? 아시더라. 예. 그건 뭐랄까 클래식의 리메이크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파이널 판타지 7을 리메이크하는 것과 같은. 잠깐. 파이널 판타지 7도 아청법에 걸리잖아. 나는 에반게리온만 해도 안 아까웠어. 난 그렇게 재미있게 안 봤거든. 파판 시리즈 전부 다 사라진다 이 나라에서. 다 걸리죠, 다 걸리지. 창세기전도 그러네. 모르죠. 저 메이저가 만든 거니까 괜찮다고 그럴지도 모르지. 거기서 계속 넘어가죠? 모든 게임이네요. 요즘 온라인 게임 같은 거 보면 복장이 참 멋있죠. 그러면은 뭐 배트맨밖에 할 게 없잖아. 배트맨은 아이가 안 나오나? 뒤지면 나와. 배트맨도 아역 몇 명 나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대부분 다 소년소녀죠. 물론 실제 그 극중 나이는 800살 먹은 엘프일 수도 있지만. 그러게. 만 17세겠지, 만 17세. 요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게임이 원래 좀 소년소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게임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캐릭터들끼리 사랑도 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엘프가 누가 봐도 엘프야. 엘프는 10대 중반의 소녀죠. 그래가지고 뭐 엘프가 예를 들어 10,000살 먹을 때마다 계급장을 하나씩 올린다고 칩시다. 근데 계급장이 한 3개쯤 달린 30,000살짜리 엘프인데 생긴 건 미성년자처럼 생겼어. 그렇지. 생긴 건 15살이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 사람은 3만 살 먹은 엘프야. 왜냐면 계급장이 달려있으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이 존재가 인간이냐 아니냐는 취급하지 않음. 관계없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청법에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는 거예요? 판사의 재량이죠. 험제가 판사의 재량에 넘기겠다고 했으니까. 국민의 60%가 이 엘프의 계급장에 대해 알아.
누가 봐도 3만살이야. 문제는 그런 게임들로 영업을 하는 그 게임 회사들이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인간이 아닌 데까지 발전하면 나중에는 무슨 엘빈과 슈퍼밴드 뭐 이러면서 뭐 뽀뽀 장면 나오면 이 다람쥐는 명백히 청소년이라고! 다람쥐는 몇 개월부터가 성년인가 이런 거. 논란이 되겠지! 맞아요! 저희가 웃고 떠드는 사이 진짜 주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뭐랄까 정규적인 조세 활동 말고도 다양한 이유를 대가지고 업체들을 쥐어짭니다. 무슨 일 있으면 기부금 걷기도 하고 협회를 만들어서 출연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 출연이라는 건 등장하라는 게 아니고 돈만 출연하면 돼요. 돈을 출연하라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잘 나가는 게임 업체들이 굉장히 쥐어짜는 경향이 있어요. 신사임당에 출연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 업체들을 좀 더 가혹하게 쥐어짜기 위해서 이렇게 애매한 법조항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추론이 저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헌재가 그 요구에 발맞춰서 합헌 판결을 내주니까 의심이 살짝 더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불광동 사시는 그 네티즌 PC의 의견인데 주소 언제 옮기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걸 제가 취재를 했어요. 그분은 의왕시에 계셨던 걸로 아는데. 불광동이라니까. 그렇구나. 물론 이제 그냥 진짜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어린 소녀들이 막 교복 입고 나갔다가 막 옷 벗고 막 이상한 거 하고 막 그러는 거를 극단적으로 혐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처벌하고 싶어 할 거예요.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처벌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라도요. 뭐 그렇게 해서 세력 간에 어떤 그쪽 사람들을 이해한 나머지 이 범위를 좀 많이 넓혀놓은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구석구석 따져보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압권으로 이번에 전혀 예상 밖으로 헌재가 이것을 합헌 판결을 내리는 걸 보고 나니 저 또한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하고 어리둥절해졌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저는 결코 음모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건 뭐 불광동의 네티즌 PC일 뿐입니다. 그렇죠. 저는 불광동 안 사니까요. 네. 그리고 그분은 뭐 듣자 하니 불광동이 아니라 뭐 실리콘밸리에 사신다는 설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하노이에 계신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여간 물뚝심송은 아니다. 예, 저는 아닙니다. 한편 네티즌 둘은 왜 또 두 명을 특정하고 있어? 왜? 커플 오브 네티즌. 네. 커플 오브 네티즌. 그렇죠. 그죠. 예. 아우 진짜 힘든 문제예요 이거. 요 부분만 어떻게든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종북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미국 대법원 판결에 반대해가지고 막 반미 시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그것도 북치고 발레하고 기념대법원인가 연방대법원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체의 전복을 꿈꾸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극소수의 벼룩을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온 국민을 다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수의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네. 예. 아청법의 아동청소년 보호법의 실제 취지와는 무관한 그냥 의성어 의태어의 어감으로만 생각해 주십시오. 청소년을 보기를 아청아청하게 보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있죠. 많죠. 예. 주로 일베 많이 있죠. 새로운 폐륜적인 단어를 만들기도 하죠. 어린이들을 상대로. 그 친구들을 심리적인 단어와 법적인 단어를 구분해봅시다. 법이 그놈들을 족치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말하면 무조건 법을 만든 사람들은 그 의도로 법을 만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종북을 잡자라는 말을 하면 종북을 잡고 싶어서 국가보안법을 수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동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모든 존재가 나오는 그게 엘프든 엘빈과 슈퍼밴드든 라따뚜이든 나오는 콘텐츠를 다 족치겠다라는 건 그걸 족치겠다는 게 아닙니다. 세수가 모자란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라고 네티즌 둘이 한편 네티즌 둘은 어딘가에서 말하고 있는 걸 저희가 꿈에 들은 듯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알 수 없는 존재들의 주장을 2시간 동안 설명을 해드린 취재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일단 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환상 속의 물뚝쿼터 시간이었습니다. 물뚝심송 시사평론가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사 의견가께서요. 예,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모든 걸 정리해뒀지만 뭔가 아쉬운 그녀의 다이어리. 스테픈 울프 컬러 다이어리. 지갑이 비싸다고 자랑하는 그의 말이 설득력 없어 보인다면 스테픈 울프 클립 포켓. Steppenwolf Genuine Leather. 조금씩 여러 부위. 한우 박스. 한우 박스. 많은 청취자분들이 지난 시간과 관련해서 모닝을 만드는 회사, 실제로 모닝과 레일을 다 만드는 회사는 동의 오토레입니다. 아, 진짜 그런 걸 몰랐어요. 네, 그런 걸 알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제가 종종 뭔가 이렇게 예측한 게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나는 왜 이렇게 또 순진한가? 나는 왜 이렇게 또 순진한가? 하고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많은데요. 네. 영화 소수의견은요. 네. 배우들의 흥행 파워가 워낙 있는 작품이라, 기본적으로.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이제 그 선우제독의 원리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런 이제 네거티브한 마력을 가진 배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배우가 없어요. 소수의견은. 무조건 흥행 카드들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설마 이런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봉관 안 끌어주겠냐? 안 모아다 주겠냐? 라고 생각했는데 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이전에 공안 국가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개봉관이 정말 없더라고요. 네. 재미있었거든요, 정말. 네. 손아람 작가의 그 발로한 연기 빼고는 손아람 배우, 그 중견 배우 2번이나 나온 영화 전체 2초 나오는. 네. 하여간 소수의견 재밌다는 의견도 많이 올려주셨고 네. 그랬습니다. 그 물뚱님이 얘기하셨던 그 다리 문제는 퀘니 히스부르크의 다리래요? 예, 다리 문제래요. 다리 7개를 다 건널 수 있느냐. 물뚱님 저 덥다고 도망가셨으니까 네. 그건 이제 월말에 다음 물뚱 쿼터 시간에 한번 맞나? 물뚱님을 족치자! 이런 전혀 법적이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다시 물뚱님께 여쭙기로 하겠고요. 네. XSFM의 세 개의 방송을 다 들어주시는 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 오늘쯤 돼서 식상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작가이자 프로듀서 이 새끼가 뭐 이렇게 꽂혀가지고 맨날 6색깔 무지개 얘기만 하고 있냐. 이번 주 내내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서 팥조 정할까요? 팥조? 네, 팥조 정할까요? 뭐 꽝 이런 거 좀. 네. 근데 물뚱님의 성향으로 보아. 팥어가. 네. 뭐 베스쯤으로, 큰 베스, 이런 것을 팥어로 정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네. 하여간, 지난주 XSFM은, 팥조를 정했고. 네. 그리고 이제 스포일러를 하면, 일요일에 방송될 오디오북 소라소리도, 미래를 예측하네요, 제가. 윤소라 선배님이 아마, 퀴어 축제와 미국 연방법원의 새로운 판례, 요 얘기부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아마. 사실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여성 참정권하고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한둘이 여성 참정권, 네. 인종, 신분 철폐, 노예제도 철폐, 노예제도 금지, 네. 이런 것들과 동일한 면역이에요, 이게.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수많은 나라까지 파장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안 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요, 한국의 정치 상황이 지난 한 7, 8년간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석유만 없다 뿐이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미국이 막 나가기를 봐주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 국가들의 말로는요, 은근히 비율이 높게 미국한테 맞아요. 많이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직할령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싹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나 심각한 문화지체를 겪으면 나라 전체가 망가지거든요. 하여간 이 인류사적인 큰 변혁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알기 싫다의 마스코트인 팥떡인 물떡 심송이 무지개떡 심송으로 바뀌었다는. 네. 아무 생각 없이 다운받으셨다가 스마트폰을 지금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저는 이제 그 퀴어를 상징하는 6색깔 무지개를 넣는다고 넣었는데 막상 넣어보니까 떡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 것 같은. 좀 이상하더라. 얼굴 쪽이 빨갛거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초능력 쓸 때 그 만화에서. 그니까요. 네. 그 철권 태계 토너먼트 보는 것 같아요. 네. 모양새는 이상한데 의미는 전달되겠죠. 네. 역사가 분기탱천했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지개떡 심송으로 잠시 바뀌었다는 사실을 끝으로 전달해드리면서 목요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마무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슬람 덕질 유산기 시간 이슬람 유산 덕질기. 이거 어렵다. 아따, 이거 어렵구나. 이거 단순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정. 저는 이제 물뚱님과 닮아감에 이어서 슬떡 이렇게 바꿔야 되나? 이용과도 꽤나 많이 닮았다. 내일 이 시간에 이슬람 유산 덕질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프로듀서 UMC와 이용 상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